대학 풋볼 후원 기업. 어제는 BYU 대학 풋볼팀 스폰서 기업을 위한 토너먼트에 다녀왔다. 대학에서 스폰서 기업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매년 대학 스포츠 운영자들이 주최하는 풍성한 토너먼트이다. 주최 측에서 매홀 선물을 나누어 준다. 나이키 골프화, 모자, 티셔츠, 후드, 골프용품하고 스폰서 회사 생산품을 나누어 준다. 우리 회사는 한인 2세 40대 임원들이 운동을 좋아해 회사에 실내 농구 코트가 2개가 있다. 그리고 회사 자녀들을 위한 농구 코치도 해주고 있다고 들었다. 주민들을 위해 농구장을 개장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대학 풋볼팀에 큰 돈을 후원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대학 풋볼 게임이 있을 때 VIP 룸에서 볼 수 있다. 아무튼 대학 스포츠 관계자 2명과 스폰서 회사 대표 선수 2명이 한 팀이 되어 스크램블 형식으로 게임을 했다. 36개 팀이 참석했는데 우리 팀이 언더 8을 쳐서 입상을 했다. 김전무가 파3에서 2번이나 버다를 잡아 공을 세웠다. 장타는 젊은 애들이 쳐놓으면 나이든 우리 탐이 마무리를 잘했다. 히읗 한 보따리 선물을 받아다 나누어주는 기쁨도 크다. 우리 회사는 건강보조식품 회사인데 비타민을 비롯해 포로틴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창립 15년 만에 1조 매출을 달성했다고 들었다. 대학 찬구와 그라지에서 시작한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모르지만 한인 2세들이 능력이 기대가 된다. 양심.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유혹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모르게 흉계를 꾸밀 수 있다. 골프만 해도 그렇다. 요즘 공이 페어웨이를 벗어나 깊은 러프에 들어가면 빼낼 수가 없다. 결국은 소중한 한타를 먹고 겨우 나올 수 있다. 헌데 살짝 건드려 라이 개선을 하면 빠져 나올 수도 있는 편이다. 여기서 양심이 흔들리면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공을 건드리거나 풀을 봐라 잘 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유혹이 들기도 한다. 히읗. 여기서 누군가 러프에 들어가면 모두들 어떻게 빠져나오나 보는 선수도 있고 혹시 건드리는지 감시의 눈으로 보는 부류가 있기 마련하다. 보통 인간들은 대부분 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의심의 눈으로 보던 선수가 잘 빠져나오면 얼굴 바꾸고 굿샷하고 못 빠져나오면 겉으론 우째 그랬어 하며 위로 멘트를 날리지만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보는 사람이 없을 때가 유혹이 제일 강하다. 사실 골프는 겸손해야 하고 양심적이어야 하는 심판 없는 신사케아마다. 사실 몸과 마음에 돌을 닦는 스포츠이기도 하다. 살아보니 인간은 이권 앞에 양심을 팔아치우는 속물이지만 그 양심을 죽는 날까지 바르게 세우려고 노력하며 살다 죽지 않나 싶다. 최근에 느낀 바가 있다면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한없이 바른 사람이 되고 옳지 못한 사람이 되려면 한없이 옳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거나 괴롭힐 만한 것을 모두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Happy is he who can put away from him all that many defile his conscience. 헌데 나는 70의 나이에도 아내 앞에 아직도 양삼의 털난 남자로 살고 있다. 히읗. 천생연분.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는 지나간 TV 문학관과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다. 나는 문학소설 아니면 스토리가 있는 작품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다. 지나간 프로지만 한 편씩 보다 보면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와서 좋고 내 삶을 다시 재조명
하는 기회가 생기곤 한다. 오늘은 천생연분이란 제목의 프로를 보았다. 육주라는 여주인공의 삶 정말 대단했다. 육주는 가난한 집안의 엄마가 벙어리였다. 육주는 10살 때부터 남의 집 허들에 일을 하며 삼동생과 벙어리 엄마의 생계를 도우며 살았다. 육주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육주는 처녀 때 행상을 하며 하루에 100리 이상을 다리품을 팔며 억척스럽게 살았다. 장애를 가진 엄마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살았다. 헌데 어느 날 교회 장로님께서 십자가를 서로 바꾸어 치자고 하며 자기의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 장로님의 아들은 목수일을 하는 귀머거리였다. 육주는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깊이 했었다. 벙어리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조건이 마음에 들었으나 귀머거리 장애자와 결혼은 십자가를 나누어 자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귀머거리 청년은 성한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임을 보고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귀머거리 남편에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엄마를 모셔야 한다고 약속을 받아내고 결혼을 했다. 착한 목수 남편은 성실히 일한 결과로 신용을 얻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육주는 남편 공사 현장에서 한밥집을 운영하며 돈을 많이 벌었다. 육주는 가난을 뛰어넘어 재산이 늘었지만 아주 근검절약을 했다. 어느 날 육주의 이들이 책을 읽어 달리고 보채였는데 읽어주지 못해 가슴이 아파왔다. 그런 와중에 시골 마을의 학교가 재정 상태가 어려워 폐교에 처한 위기에 있는 학교를 육주는 인수해 시골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려고 힘들게 번 돈을 교육 사업에 아낌없이 쓰고 만다. 그렇게 남편과 뜻을 같이하여 사들인 사립 학교가 6개나 된다. 남편과 육주는 매일 6개 학교를 돌며 손수 학생들이 버린 쓰레기 분리 수거까지 하며 학교 일을 돕는다. 글쎄 성한 사람도 엄두를 못 내는 일을 장애를 가진 남편을 도와 육주는 하고 있다. 자, 요즘 결혼 조건에 좋은 스펙은 당연하다. 하지만 육주의 천생연분은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의지와 단결이었다. 실화인 이 사연을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프로로 만들어 눈시울을 젖게 했다. 천생연분은 인간 승리였다. 히읗. 우리 부부도 더 이상 다투지 말고 남은 인생 돈을 더 벌어 베풀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오아시스. 요즘 유타 온도기 94도 너무 더워 죽을 지경이다. 그래도 삼익은 습하지 않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 그늘만 찾아다니곤 한다. 오아시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무 그늘만 있으면 거기가 오아시스회 같다.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 언어구리가 간만에 후반이 되니 지치고 힘들다고 독백을 했다. 김전무 역시 오줌색이 탁했다. 퇴학볕에서 장시간 놀다 보면 나타나는 증세가 아닌가 싶다. 한때 더위에 머리가 어지러워지면 밀짚 모자에 물을 부어 머리를 식히곤 했었다. 히읗. 그 더위 속에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극락에 가는 기분으로 산다. 극락가는 날은 자기 핸디를 가깝게 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남은 며칠은 죽을 쓰고 많이 깨진 날. 입가에 웃음이 사라지고 우울 모드로 전환이 되곤 한다. 히읗. 누군가 그랬다. 골프는 잔인한 운동이라고 했다. 때론 잔인하지만 아내와 라운딩을 할 때만큼은 승부에 관계없어 아주 행복하기도 하다. 큰 자극을 맛보면 작은 자극에는 뇌가 반응하지 않는단다. 또한 자극을 못 받으면 우울해져 계속 자극을 받다 보면 중독에 빠진다.
난 40여 년을 골프 중독에 빠져 살았다. 거기다 또 다른 중독 증세가 하나 더 있는데 글쓰기가 아닌가 싶다. 골프 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기와 쓰기에 올인하고 있는 편이다. 좋은 글을 읽을 때 메모를 하고 그래서 글감을 찾고 공감 능력이 좋은 독자가 좋은 답글을 달아줄 때 아주 행복하다. 글쓰기가 치매 예방에 좋다고도 한다. 제일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재미있는 글감이 생기는 날이 아닌가 싶다. 중년의 건강한 꿈. 매일 같이 골프 치고 밥 먹고 낮잠을 때리곤 한다. 그리고 좀 활동하다가 다시 밤잠을 8시부터 자다 2시부터 일을 한다. 공장장 일선에서 물러나 공장 13개의 시큐리티 책임을 맡고 있다. 하루 24시간을 알차게 쓰는 편이다. 그런 와중에 어제는 얼마나 고단했는지 영화 2편을 보았다. 꿈을 낮에 한 편 저녁에 한 편 꾸었다는 말이다. 어느 온천 지역에 갔다가 아내가 넘겨준 차를 주차를 위반해 차가 견인당한 꿈을 꾸었다. 꿈의 무대는 한국인데 차는 마국에 쓰는 차. 공간 개념이 엉뚱했다. 글쎄, 주차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히읗. 밥잠 꿈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유럽 여행 갔다가 한국에서 여행 온 여고 동창 아줌마 팀을 만나 베니스에서 연애를 하는 꿈을 꾸었다. 파트너 정하는 게임에서 친구놈은 허리띠를 내놓고 다른 한 놈은 만년필을 나는 황금 롤렉스 시계를 내놓았는데 기장 예쁜 아줌마가 시계를 잡았다. 키읔. 꿈 중에 가장 신나고 건강한 꿈이 돈 버는 꿈이 아니라 연애하는 꿈이 아닌가 싶다. 글쎄, 이 꿈의 해몽은 엄한디 신경 쓰지 말고 마나님과 휴전도 했으니 빨리 합방을 하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다. 키읔. 솔직히 아내의 분냄새가 그립다. 살아있어, 꿈이 있어 즐겁다. 히읗. 유럽차. 약 40여 년을 딱딱한 골프화를 신고 너무 많이 걸어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다. 하루에 카트를 타도 7,500보 정도는 매일 걸어서 다리는 튼튼한 편이다. 매일 아침 골프장에 데려다 주던 에마가 늙어 어제 팔아 치워버렸다. 에마 벤츠 ML350을 17만 마일이 되니 여기저기 손 볼 일이 생겨 이참에 정든 에마를 팔았다. 그리고 마늘님이 타던 에큐라 MDX를 넘겨 받았다. 난 중고차 인생이다. 평생을 마누라는 늘 새 차를 사고 난 마누라. 타던 차를 타며 살았다. 마누라가 아주 깨끗이 타서 아직도 새 가죽 냄새가 날 듯하다. 그동안 20년 이상을 일본차 혼다와 도요타 차를 탔다가 렉서스 400하고 렉서스 RX 350을 타보가도 했었다. 한때 한국차가 좋아 보여 기아차를 타보기도 했었는데 잔고장이 자주 생겨 팔아치웠다. 어느 날 갑자기 유럽차가 타고 싶어 아우디 Q5와 벤츠 ML 350을 타보았는데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다. 가장 나에게 편한 차가 혼다 파이롯인 것 같았다. 혼다 파이롯을 고장 없이 25만 마일까지 타고 지인에게 넘겼다. 난 누가 뭐래도 다시 SUV 새 차를 구입한다면 에쿠라 MDX를 살 것 같다. 그 이유가 있다면 여간에서 고장이 나지 않아서 유지 관리비가 적당하 들기 때문이다. 이젠 고급차보다는 실속이 있는 차가 좋다. 아내가 구입한 전기차 폭스바겐 ID.4 승차감 좋고 가격대가 좋지만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240마일 불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내는 유럽차 아우디 Q5 SUV를 제일 좋아하는 편이다. 그 이유가 차가 작지만 힘이 좋고 단단하고
승차감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차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고장이 안 나야 사랑받는다. 히읗 히읗 히읗.